12월 10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1% 하락한 4135.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9% 상승한 935.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동양고속, 아이로보틱스, 셀바스 헬스케어, 엔젯, 벡트, 뉴인텍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9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관망 심리가 짙어지며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회의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4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9월과 10월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0.25%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연준의 발언이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셀바스 그룹주들이 20%가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어요. 오늘 전해진 단독 기사에 따르면 셀바스 그룹을 주축으로 한 의료 AI 기업 연합이 미국에서 신규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연합의 이름은 메디컬 AI 얼라이언스로 줄여서 MA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투자기업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도미나리 홀딩스가 MAA의 헬스케어 플랫폼인 라이프 네트워크스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도미나리 홀딩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기업이라고 알려졌어요. 이번 투자가 성사될 경우 셀바스 그룹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셀바스 그룹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테마와 관련해서는 화이자가 중국 푸싱제약의 자회사로부터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을 사들였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해당 물질은 현재 임상 1상 단계에 있으며 임상이 완료될 경우 화이자는 전 세계 시장에서 해당 물질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계약금은 1억 5천만 달러로 개발과 상업화 성공 여부에 따라 최대 20억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나이백은 언론을 통해 짧은 간섭 리보액산 치료제를 뇌안에 전달하는 전임상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단순히 약물이 뇌에 도달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뇌안에서의 지속성과 행동 개선 등을 연속적으로 평가한 점이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유리기판 테마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인 H200의 중국 판매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반도체 독립을 위해 엔비디아 칩 구매를 제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 칩을 구매하려는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개별적인 승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어젯밤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독일은행인 도이체방크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하이닉스는 자사주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3.7%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어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기업인 중우엠텍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중우엠텍은 첨단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유리기판 제조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삼성전자는 자회사인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중우엠텍에 투자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관련하여 가격이 높은 실리콘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엔젯은 언론을 통해 유리기판 미세결함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자비스는 중후엠텍과 유리기판 전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개발 중인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고속버스 터미널 테마입니다. 반포동 고속버스 터미널이 재개발된다고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양고속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0.1%를 보유 중이며 대성산업은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1,000평의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아이로보틱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아이로보틱스는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로보틱스는 올해 2월부터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들이 이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벡트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벡트의 중장기 성장성이 유효하며 최근 AI 서비스를 결합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의 적용처가 교육과 로보틱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 속도가 향후 실적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뉴인텍을 비롯한 일부 전기차 및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언론을 통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과 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번 계약은 미국 법인을 통해서 체결됐으며 2027년부터 3년간 에너지 저장 장치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하게 됩니다. 한편 어젯밤 테슬라가 상승세로 마감한 부분도 2차전지 테마의 훈풍으로 작용했는데요. 미국 증권사인 파이퍼샌들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칭찬하면서 테슬라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파이퍼샌들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 자율주행에 매우 가깝게 다가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페스카로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페스카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차량 내 전자제어기의 보안을 위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페스카로는 장중 최고 203%까지 상승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74%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성호전자는 ADS테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ADS테크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엔비디아의 자회사인 멜라녹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성호전자는 ADS테크의 주식 35만 주를 2,80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스펙트라 제1차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인수자금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 부사채권도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TNR 바이오팹은 언론을 통해 자사의 신제품인 에드덤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드덤은 근육이나 지방 등의 피부 조직을 보강하고 재생을 돕는 의료기기인데요.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상처 부위의 조직이 건강하게 차오르도록 돕는 인공 패치 같은 제품입니다. 에드덤은 식약처로부터 4등급 의료기기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IT센글로벌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KB증권은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금거래소의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다며 한국금거래소의 모회사인 IT센글로벌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제화 기대감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IT센글로벌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제형솔루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제형솔루텍은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으며 로봇 액추에이터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형솔루텍은 오늘부로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되어 오늘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세아베스틸 지주를 비롯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8천억 달러, 하나로는 11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도 세아베스틸 지주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세아베스틸 지주의 자회사인 세아창원 특수강은 스페이스X의 특수합금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삼양컴텍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양컴텍이 국내 주요 방산체계 종합업체라며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독점적인 입지에 있으며 향후 수출 확장이 중요하다고 밝혔어요. 또한 삼양컴텍은 8월 달에 상장한 이후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편안해졌고 내년에는 실적 성장과 증설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세기상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세기상사는 지난달에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며 품절주로 부각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의 재개발 기대감 속에서 수혜 기대감을 잊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한스바이오메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오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최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네오영을 대상으로 186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신주 발행 가격은 26,573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29일입니다. 다음으로 그래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그래피의 내년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32,000원으로 신규 제시했는데요. 그래피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1,550원입니다. 이어서 다날은 언론을 통해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슈퍼블록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양사는 협력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저비용 정산 인프라와 AI 에이전트 결제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등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서 결제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다날은 지난주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한국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는 단독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계약을 통해 다날은 바이낸스 페이 서비스의 한국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얻게 됐는데요. 바이낸스 페이는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결제 및 송금 서비스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엠젠솔루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엠젠솔루션은 어제 장마감 후 7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엠젠솔루션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상상인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7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네오오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가운데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현대차가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오오토는 자동차 변속기의 핵심 부품인 기어류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솔루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로봇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로봇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도 오늘 로봇 테마와 관련해서는 현대차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트럼프 정부와 국가 로봇 전략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으니 체크해주세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모델솔루션은 테슬라와 현대차, 삼성전자 등을 고객사로 보유 중이며 최근 휴머노이드 관절용 초경량 액추에이터를 공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대성산업, 2위는 에이프로젠,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일동제약, 5위는 경인양행, 6위는 삼성제약, 7위는 코어롱 모빌리티그룹, 8위는 테림포장, 9위는 하이닉스,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성산업, 에이프로젠입니다. 대성산업은 고속버스 터미널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에이프로젠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테라뷰, 2위는 제형솔루텍, 3위는 나노엔텍, 4위는 성호전자, 5위는 네오이뮨텍, 6위는 아이로보틱스, 7위는 다날, 8위는 페스카로, 9위는 뉴인텍, 10위는 셀바스 A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형솔루텍, 성호전자, 아이로보틱스, 다날, 페스카로, 뉴인텍, 셀바스 AI입니다. 제형솔루텍과 아이로보틱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두 종목 모두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성호전자는 ADS 테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날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슈퍼블록에 투자하고 협력을 진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페스카로는 신규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으며 뉴인텍은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셀바스 AI는 셀바스 그룹의 미국 진출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현대차, 4위는 일동제약, 5위는 삼성 SDI, 6위는 삼성 에피솔딩스, 7위는 삼성전기, 8위는 네이버, 9위는 두산에너빌리티, 10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테라뷰, 2위는 에코프로, 3위는 페스카로, 4위는 클로봇, 5위는 ABL 바이오,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에코프로 BM, 8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9위는 원익홀딩스, 10위는 셀바스 A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페스카로와 셀바스 AI입니다. 페스카로는 신규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바스 AI는 셀바스 그룹의 미국 진출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